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장입니다. 뉴젠드 미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출장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건 생각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 뉴젠드는 지금 아직 이제 개학이고 다음 주면 그래가지고 좀 바쁠 것 같아요. 모든 게.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축구 선수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네. 뭘까요? 공차. 이거 설명하면 힘들다. 예,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중앙은행 공식 현금금리 4.75로 인하. 제가 전 뉴스에서 이번 주 한 0.25냐 0.5냐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0.5 내려갈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한 이유는 이제 제가 유젠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하고도 좀 솔직히 놀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조가 없어.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예상대로 공식 현금금리를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4.75로 인하하였으며 평소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침체로 정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렸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특별한 뉴질랜드만의 스페셜한 니즈가 있어야지 이런 걸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수준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환율도 솔직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0.5 좋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게 뭔가가 스페셜한 자기들만의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고도 마치고서 좀 솔직히 좀 황당했거든요. 예. 금융정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생산, 고통, 이자율, 환율의 불필요한 안정성을 피하는 동시에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OCR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금리 인하 속도와 규모는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식이라면 미국을 그냥 따라갈지 않을까. 예, 계속. 예. 소매은행들은 대규모 인하를 예상하고 대출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식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 분 만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들 안 내리면 안 되지. 예. 서로 빨리 내려야지 이제 손님들 안 뺏기니까. 예. ASB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39에서 7.89로 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궤도 지입률은 7.99로 떨어질 것입니다. 개인금융의 전무이사인 아담 보이드는 12만 명의 고객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향 OCR 추세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을 예상하며 이는 추가적인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ASB는 또한 저축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즉 콜금리가 2.65에서 2.15로 낮아질 것입니다. 헤드스타트는 청소년 계좌금리는 4.75에서 4.15로 낮아지고 왜 이건 6% 이런 0.6이야 이건. ASB 이날 오전 여러 고정기간에 걸쳐 1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와 1년 만기금리 16 BOP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BNZ 또 전체 OCR 상감을 변동형 주택대출에 정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대출 상담 부분은 총괄 매니저인 제임스 레이더는 OCR 인하가 많은 가구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자가 내리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번 이자 하락은 겁먹고 내리는 거예요. 이게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겁먹고 내리는 거라서 이게 반가운 소식은 맞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또 많이 긴데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러면 이제 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 돌아오는 게 솔직히 좋은 부메랑이 돼서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내려야 되는 건 맞아요. 일단은 눈앞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예.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평가하고 고객에게 이자율 인하를 전가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고객은 내일부터 적용되는 최신 가변금리 변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리더는 말했습니다.
비엔젯은 공식 현금금리와 도매금리를 포함한 외부 요인의 변화와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에게 가능한 빨리 금리 변경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튼 또 얘기는 이제 가계와 기업을 위한 구호가 시작되다. 이자 내렸다 이거지. 재무부 장관 니콜라스 윌리스는 OCR 인하가 가정과 기업에게 모두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이자율과 가계의 기업엔 절실히 필요한 구제책으로 제공하여 가족이 힘들게 번 돈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입니다. 너무 상투적이다 답변이. 웰리스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경기 침체, 높은 이자율, 급등하는 가격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들이 돈 풀어가지고 올렸다가 낮춰놓고 아무튼 좀 너무 상투적인 답변이고 아무튼 이자율이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자율 내렸다고 제가 이제 얘기해놓고도 맞춰놓고도 좀 의아했던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 고정주택 대출 해지를 요구하는 차용인 급증. 목요일 오전 중반까지 엣지 모기지 브로커 글렌 맥레오드는 얘들 말은 힘들어. 영어로 쓰니 더 쉽나? 아무튼 고객들로부터 고정주택 대출 조건을 해지하고 새로운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여러 건의 문의를 처리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있는 금리를 높다고 해지하잖아요. 그 위약금이 있어요. 그거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위약금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앙은행은 수요일에 공식 기준금리 0.5%를 인하했고 은행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금리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5월에는 1년 금리에 대한 특별 제도가 7% 넘었지만 ANZ는 이번 주에 고객들에게 5.59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금리가 떨어진 후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려면 일반적으로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해지 수수료가 꼭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군가에게 지불하기로 한 동안의 이자율을 그대로 이자율을 얼마나 오랫동안 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이 현재 대출할 수 있는 이자율 등을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정예금을 1년씩 6개월씩 단위로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은행에서 계산하는 거죠. 온라인 토론 그룹에서는 사람들이 맥레오드의 고객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6.65의 고정금리를 받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해서 수수료 선불을 내고 해지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10,000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게시했습니다. 맞아요. 당연하지. 그게 말이 돼? 그럼 다 갈아타게 맨날 은행은 땅 파서 돈 벌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웨스트팩 ASB와 ANZ도 문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면 이게 0.25가 아니라 0.5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크게 보이거든. 이게 꽤 커요, 이게. 비용이 얼마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맥클라우드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남은 일수 제공되는 요금, 청구되는 요금을 보여주는 중단 요금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중단함으로써 하는 일을 절약할 비용을 지불하는 것뿐입니다. 최근에 $5,000를 절약하기 위해 44,500달러의 휴식 비용이 들었던 다른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괜찮아요. 저당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4,500를 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500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4,5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이득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지 수준이 좀 제 생각에는 지금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 끝난다면 6개월, 1년 때 끝난다면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낫고 아니면은 그때 제가 몇 달 전인가 1년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으니까 대충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반응이 오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뉴스. 공식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택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4.75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이후로는 주택가격이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어로직의 수석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난 솔직히 말해서
코오로직 약간 애매해. 저기 기사는 약간 찬양이야, 찬양. 부동산. 아무튼 주택시장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정상적인 봄철 상승에 도달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신감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주택가격의 하락이 멈출 수도 있지만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 구입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선택할 수 있는 매물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제약은 노동시장일 것입니다. 일자리 감소화 자체가 주택 매매 가격을 제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이전처럼 자신의 역할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정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평평해지면 주택시장도 침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자 낮은 건 상관없는데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노동시장이 박살이 나면 주택 못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장기적 우상향으로 갈 수 있지만 지방 도시의 소멸은 지금 뭐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지방 도시 소멸은 그러다 보면 이제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아무튼 뭐 어디부터 읽었어?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연합 대변인은 맵보를 이번 인하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와 임차인에게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오늘 현금리가 낮다고 해서 내일 임대료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회원들은 고정금리 모기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OCR 인하가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그대로. 그러나 더 낮은 이자율과 정부 임대 천천히 하락하겠지. 천천히. 근데 이제 경기 박살나면 막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커머셜 부동산은 이게 지금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커머셜 부동산은 이게 임대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박살이 날 가능성. 그러니까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투자로 사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는 진짜로 제 느낌에는. 그러나 더 낮은 이자율과 정부가 임대 부분에서 가는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임대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이는 임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공급 증가로 임차인에게 더 나은 가격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커머셜 임대는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는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올 준비가 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율 낮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은행 대출에 더 적극적이며 이자 공제 혜택이 돌아오고 주택 임대법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이 많습니다. 특히 매수한 부동산을 리노베이션하여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거는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좀 아리까리한 집 사가지고 리노베이션하고 임대 놓는 시장은 할 수도 있을까? 지금 그렇게 현금이 많은 사람도 있을까? 이자는 아직까지 그게 약간 애매한데. 아무튼 단점은 세율, 보험, 유지, 관리 등의 다른 비용이 여전히 높고 세입자 시장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리노베이션은요 집 고치는 거 잘 좀 알아야 돼요. 누가 사람 써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번다는 거는 잘못하면은 몇 년치 임대비를 그 수리비로 날리고 결과적으로는 집값 못 뜨면 개박살 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집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이제 애매하다 이거지. 아무튼 지금 뭐 임대료 이자가 낮았다고 해서 임대료가 바로 낮아지진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오늘 뉴스는 뭐 그냥 이자율 스페셜로 나갔네. 아무튼 잘 괜찮았나요? 아무튼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